여기 보면 국정원의 단독 보호 대상으로 분류가 되는 탈북민들이 있대요. 그거는 이른바 이제 엘리트 탈북민이니까 뭘 보호 대상인 거죠. 굉장히 위험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1997년 7월 이후 현재까지 188명인데요. 그걸 보니까 김정일 체제와 김정은 체제로 나눠서 숫자를 딱 배분해 보니까 확실히 늘었습니다. 김정은 체제 이후에는. 거의 3배 가까이 되잖아요, 지금요. 엘리트 탈북민 숫자가. 그렇다면 이른바 북한 고위층, 북한 내에서도 웬만큼 생활 수준을 유지하거나 지위를 갖는 북한 주민이에요. 근데 북한을 떠나는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고 특히 김정은 체제에서 급격히 늘었다는 겁니다, 지금요. 자, 그리고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미 전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 고위층 탈북민들의 얘기들이 많이 전해지는데 김정은 체제에 관해서 우리가 마지못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김정은 호칭은 부인들이 사석에서 얘기할 때는 그 XX, 이 욕설이겠죠? 그러니까 불만이 많다는 뜻이고 살기 위해 충성하는 척하는 것뿐이다. 이런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데 손정 변호사,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 핵심 계층 구성원들 예. 가장 이제 그 최층점에 있는 엘리트층이 이탈이 심하다. 이거는 이제 뭐 그만큼 체제 붕괴가 임박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아무래도 이 불만 세력 밑에 있는 세력이 탈북하는 거하고 예. 그 핵심 엘리트 계층이 탈북하는 건 많이 다르죠. 약간 다릅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 북한에서 가장 대우를 받는 핵심 엘리트들이 탈북을 한다. 이거는 그만큼 김정은 체제 미래가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저는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그 위기를 느낄 정도로 심각한 이런 이제 문제고 비율로 보면 급증하고요. 우리 태영호뿐만 아니라 뭐 고영한 외교관들 요즘 최근에 많이 노잖아요. 이거는 그만큼 저는 이제 그 북한 체제가 상당히 그 붕괴 위기 징후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엘리트 탈북민들이 지난번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라는 분석 중에 하나는 그 예. 원인 중에 하나는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시국에서는 이 북한에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고위 엘리트 집단들이 예. 장기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이 늘어났었다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북한 내로 들어가지 않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전염시키면 안 되고 혹시 전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철저하게 출입이나 귀국을 통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기로 해외에서 체류를 하게 되다 보니 어떤 사상적으로도 그렇고 좀 변해가는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예. 이 김정일 체제랑 김정은 체제를 비교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당근과 채찍 전략을 어떻게 썼느냐 이 부분에 두고 좀 차이점을 비교해 보기도 하던데 김정일 체제 때는 당근과 채찍을 소위 말해 번갈아 가면서 썼다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최근에 김정은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통치의 방식을 보게 되면 약간 채찍 전략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예, 게 이준호요. 이번에 쿠바에서 넘어오신 그 북한 대사관이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철준 씨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딱 그분을 찍어서 해요. 본인이 인터넷으로 한국 뉴스를 보는데 예. 거기서 태영호 의원을 보면서 자기가 자유의 꿈을 꿨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한국에 넘어가면 나도 떳떳하게 일할 수 있고 강남에 살 수도 있고 예. 내가 일한 만큼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자유와 자본의 어떤 그거를 누릴 수 있다. 예. 그래서 넘어왔는데 아마 저기 우리 이제 국회에서도 지금 탈북자들도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아마 이런 분들이 아마 점차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이 불호해서 넘어오는 동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이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 고위층 탈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식들을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자식을 다시 북한에 돌려봐서 얘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미래가 있을까? 그런 이유로 탈북을 선택했다. 이런 얘기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북한 얼마 전에 엄청난 수해를 입었다고 알려지죠. 물론 북한은 뭐 사망자 한 명도 없고 뭐 다 구출했다. 그리고 이재민들 뭐 평양에 다 수용해서 좀 보살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믿죠. 전 세계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 옆에 있는 긴 게. 저게 뭐 유조선입니까? 뭡니까? 이게 유람선. 그러니까 호와 요트라고 합니다. 길이가 한 80m쯤 되는데요. 굉장히 큰 거네요. 그리고 저 뒤에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있죠. 파란색으로. 이게 그러니까 미끄럼. 모터 슬라이드.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영장 큰 데 가면 막 미끄럼틀 있잖아요. 막 즐기는 거. 그걸 설치한 요트랍니다. 아, 김정은 위원장 전용 호화 유람설이 강원도 원산 갈마별장 인근에서 운항되는 게 포착됐다. 지금 이 요트만이 아니라 다른 요트도 한 4대 정도 있는데 그것도 좀 곳곳에서 가끔씩 운항하고 있대요. 최근에요. 이거 누가 쓰겠습니까, 이거를? 저 일가가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상희 평론. 네. 이거 놀라운데요, 이거는 네. 진짜?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것들이 정보잖아요. 예. 저런 정보를 많이 접하는 게 엘리트층일 거예요. 알 거 아니에요, 저런 걸. 그렇죠. 아는 사람들은 이제 불만이 생기고 예. 그거에 대한 어떤 반체제 인사나 뭐 이런 그 민주주의의 그 파이터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런 것들을 일반 주민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예. 잘 안 믿어요. 그럴 리가 있는가? 예,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아까 엘리트층이 왜 움직이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겁니다. 일반인들은 앞에를 봐도 힘들고 예. 뒤를 봐도 힘들고 옆에를 봐도 힘들고 그래요. 다 힘든 거고. 다 힘든 거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힘들구나. 네, 모두 다가 힘들구나. 근데 이거를 해외하고 비교할 수 있고 다른 삶하고 비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 오히려 싸워서 이걸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예. 어떤 민주주의 전사 같은 것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한때 그런 그 계획도 짰었어요. 아, 북한 주민들이 많이 중국 쪽으로 넘어왔다 다시 들어가게 해주자. 어? 그러면 보고 가면은 그 안에서는 불만이 싹트게 돼 있다. 비교하게 된다? 비교하게 된다. 그런 전략까지 만든 적이 있어요. 지금 저 요트 모습을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저 요트가 있으면 저 요트를 운항하는 선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저기에서 도움을 주고 이른바 뭐 서빙도 하고 뭐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가가 저기까지 갈 때 차량을 이용하면 운전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걸 보고? 갑자기 궁금해집니다.